반갑습니다. 강튜브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세네갈. 프랑스는 뉴저지에서 세네갈을 상대로 I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월드컵 직전 코트디부아르에 1대2로 졌지만 북아일랜드전에서는 미카엘 올리세의 해트트릭으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42골을 넣었고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공격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 데지레 두에, 올리세가 이 선에서 움직이면 상대의 수비를 흔들 자원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수비에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전과 북아일랜드전 모두 역습 상황에서 실점했고 윌리엄 살리바는 최근 허리 통증으로 팀 훈련을 거른 적이 있습니다. 오렐리엥 추아메니와 테오 에르난데스도 관리 차원에서 훈련량을 조절했습니다. 선발 출전이 완전히 불투명한 단계는 아니지만 수비진 컨디션은 첫 경기의 변수입니다. 반면 세네갈은 미국의 2대3으로 진 뒤 사우디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미국전에는 에두아르 멘디와 칼리두 쿨리발리, 이드리사 게에가 빠진 조합으로 나섰고 사우디전에서는 수비 집중력을 회복했지만 득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파프티아우 감독은 사디오 마네, 니콜라 잭슨, 이스마일라 사르, 일리만 은디아예를 앞세워 빠른 전환을 노립니다. 라민 카마라는 사우디전에서 골키퍼 선방에 아쉽게 막힌 가장 적극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니콜라 잭슨은 사우디전 막판 경고 2장으로 퇴장당했지만 다행히 월드컵 본선은 정상 출전이 가능합니다. 세네갈은 개인 능력과 피지컬이 모두 좋은 팀이지만 최근 두 차례 평가전에서 공격 마무리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초반부터 공을 잡고 세네갈 수비를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음바페가 중앙과 왼쪽을 오가고 올리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세네갈 수비는 계속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세네갈도 마네와 사르의 속도를 활용하면 프랑스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리바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면 프랑스도 무실점 경기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네갈은 공을 빼앗은 뒤 잭슨이나 마네에게 연결되는 과정이 끊기면 공격이 쉽게 단조로워집니다. 프랑스는 중원과 이선의 패스 정확도, 교체 자원, 결정력에서 한 수 앞섭니다. 세네갈이 한 골을 따라붙더라도 프랑스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프랑스 2대1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오버. 두 번째 경기, 이라크 대 노르웨이. 이라크는 보스턴 인근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과 르네 밀렌스틴 코치는 강한 압박보다 수비 간격과 빠른 역습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의 평가전에서는 1대1로 비기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메르아스 도스키가 어려운 각도에서 동점골을 넣었고 낮은 수비 블록으로 스페인의 공격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베네수엘라에 0대2로 졌고 후방에서 공을 잃어버린 뒤 두 번째 실점을 내줬습니다. 아이만 후세인과 알리 자심, 알리 아라마디가 공격을 맡고 아미르 아람마리가 중원 연결을 책임집니다. 아흐메드 야흐야는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고 아흐메드 하산 맥켄지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돌아왔습니다. 유럽 예선을 8전 전승으로 통과했고 엘링 홀란은 예선 8경기 16골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마르틴 웨데고르가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를 맡고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와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까지 있어 전방 조합이 다양합니다. 대회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스웨덴을 3대1로 이긴 후 모로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모로코전 초반에는 후방 실수로 브라임 디아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오스카르 보브의 돌파와 패스를 웨데고르가 마무리했습니다. 홀란은 준비 과정에서 휴식을 취했고 웨데고르는 부상 우려를 털고 복귀했습니다. 다만 모로코전 초반처럼 압박을 받을 때 중원에서 공을 놓치는 장면은 이라크도 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라크가 전반을 실점 없이 끌고 가면 경기 흐름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만 후세인의 제공권과 알리 자심의 돌파는 노르웨이 수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공을 빼앗은 뒤 슈팅까지 이어가는 힘이 약하고 노르웨이처럼 전방 압박과 문전 결정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실수 한 번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혼란이 수비를 끌고 다니고 웨데고르와 보브가 이 선에서 빈 공간을 찾으면 꾸준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라크의 투지는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격 완성도와 선수층 차이는 매우 큽니다. 노르웨이가 초반 실수를 줄이면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스코어는 이라크 0대3 노르웨이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에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확인해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멤버방 입장하셔서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아르헨티나는 캔자스시티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제2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월드컵 직전 아이슬란드전에서 3대0으로 이겼고 발렌틴 바르코, 리오넬 메시, 티아고 알마다가 득점했습니다. 메시는 근육 피로 이후 출전 시간을 조절했지만 교체로 들어와 페널티킥을 넣고 알마다의 골에도 관여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전방에서 움직이고 로드리고 데파울,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지키는 기본 틀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수비진은 변수입니다. 레오나르도 발레르디가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빠져 마르코스 세네시가 대체 발탁됐고 니콜라스 탈리아피코도 왼쪽 종아리 문제로 개막전 출전이 어렵습니다. 니콜라스 곤살레스도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알제리는 초금 평가전에서 네덜란드를 1대0으로 꺾은 뒤 볼리비아를 4대0으로 이기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네덜란드전에서는 아니스 하지 무사가 후반 막판 결승골을 넣었고 골키퍼 루카 지단도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는 아이사만디, 아민 구이리, 하지 무사가 득점했고 특히 구이리는 후반 초반 두 골을 몰아치며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리아드 마레즈가 오른쪽에서 경기 흐름을 만들고 모하메드 아민 아무라와 구이리가 상대 뒷공간을 노립니다. 후셈 아우아르와 나빌 벤탈렙도 중원 선택지를 넓힙니다. 하지만 라미 벤세바이니는 발목 문제로 두 차례 평가전에 뛰지 못했고 아르헨티나전 결장이 유력합니다. 주전 레프트백의 공백은 큰 부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시즌 챔피언이고 남미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고 피파 랭킹 1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나이를 먹어서인지 몰라도 4년 전만큼의 압도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알제리는 3월 우루과이와 대등하게 싸우면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번에 네덜란드를 꺾으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난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2로 졌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운영과 결정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앞서지만 알제리가 높은 에너지 레벨을 과시하며 대등한 승부를 벌일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아르헨티나 1대1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해 언더. 네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요르단. 오스트리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제2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랄프 랑닉 감독 체제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앞세워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돌아왔고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튀니지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콜라트 라이머가 이른 시간 퇴장당했지만 마르셀 자비처가 후반 결승골을 넣었고 10명으로도 경기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가 허벅지 부상으로 대회에서 빠진 것은 큰 손실입니다. 대안 류비치치가 대체 발탁됐고 다비드 알라바는 근육 이상이 심각하지 않아 팀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처, 라이머, 니콜라스 자이발트가 중원을 맡고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와 미하엘 그레고리치가 최전방 선택지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나섭니다. 자말 셀라미 감독 부임 뒤 2023년 아시안컵과 2025년 아랍컵에서 결승까지 오르며 팀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무사 알타마리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알타마리는 오른쪽과 중앙을 오가며 역습의 출발점 역할을 맡고 알리 오란과 마흐무드 알마르디가 전방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 1대4로 졌고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콜롬비아에 0대2로 패했습니다. 게다가 공격진 쪽에 손실이 큽니다. 예선에서 8골을 넣은 야잔 알라이마트가 무릎 부상으로 빠졌고 이브라임 사브라도 훈련 중 왼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모하마드 아부 고시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는 바움가르트너의 결장으로 이선 득점력이 줄었지만 압박 강도와 중원 장악력은 요르단보다 확실히 앞섭니다. 자비처와 라이머가 공을 빼앗는 위치를 높게 잡으면 요르단은 후방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요르단은 알타마리의 속도와 개인 능력으로 한두 차례 역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이마트와 사브라가 빠진 상황에서는 역습을 마무리할 힘이 떨어집니다. 오스트리아도 첫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무리하게 점수차를 벌리려 하지는 않겠지만 세트피스와 교체 자원까지 감안하면 후반에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오스트리아 2대0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